성공 네트워크의 중심, 취업엔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취업엔 2부에서는요, 2014년 성공 취업을 위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또 채용 시장의 트렌드 변화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변화된 트렌드에 맞춰서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대책 세워보는 시간 마련했죠? 네, 알아볼 게 좀 많죠? 네. 취업엔 2부 바로 출발합니다. 네, 특집으로 마련한 성공 취업 전략 시간입니다. 네, 2014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한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네. SH 커리어 컨설팅의 김수현 대표님, 또 HR 컨설팅의 강원준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2014년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마음인지 일단 좀 들어볼까요? 스터디도 많이 하고 있고 인적성이나 다른 면접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류 전형부터가 좀 통과하기가 힘든 면이 있어서 이제 좀 면접이라도 좀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이제 그 무역회사 준비 중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취업을 하려고 이제 영어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 정말 좋은 그런 회사에 반드시 취업할 수 있게 이렇게 도전해 나가고 반드시 취업하겠습니다. 2014년도 대한민국 취업준비생 화이팅! 네, 뭐 역시 어떻게 취업하지?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 걱정하는 마음은 2013년이나 뭐 2014년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똑같죠. 것 같습니다. 네. 화면 보니까 우리 구직자분들 얼굴에 좀 근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취업앤이 2014년 취업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죠? 네. 자, 강원준 대표님, 저희가 앞서서 이제 2014년 고용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2014년 변화하는 고용시장에 대비해서 어떻게 좀 성공 취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네. 2013년에는 가장 큰 채용 변화를 말씀드리자면 네. 어쩌면 그 지방대 혹은 고졸 채용 혹은 신규 전문대 채용들이 좀 더 늘어났다라는 걸 가장 큰 특징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TO가 조금 더 옮겨갔다라는 측면보다 계열별 채용, 그 다음에 직무별 채용, 그 다음에 이 직무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채용에 대한 시기 자체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2014년의 채용 동향을 좀 더 알아보고 그 지금까지 나왔던 채용 동향이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리고 2014년의 채용 동향은 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좀 더 현실적으로 알아보고 그에 맞춰서 취업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2014년을 제대로 알고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2013년이 어땠는지 또 이런 걸 알아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수현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어요? 2013년은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3년 하반기를 예상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2014년까지를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13년을 본다라고 하면 총 5개의 중요한 채용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5가지를 먼저 본다라고 하면 스펙이라는 단어.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가 하반기에 많이 감소하더라. 그래서 일자리 감소라는 거. 세 번째는 역량 중심이라는 단어가 기업들에서 많이 채용에서 쓰여졌고요. 네 번째는 열린 채용과 뭐 스펙 없는 채용 이런 것들. 다섯 번째는 창의력이라는 단어. 이 단어 5가지가 굉장히 이제 하반기에 이슈가 됐는데요. 네. 이런 이슈를 통해서 내년에 그 2014년을 예측할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성장이 이제 뭐 다소 둔화된다라고 2014년 그럼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들겠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2013년부터 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다면 2014년도에는 그 계속 이어져서 네.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래요. 기업들의 인재 채용 선발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열린 채용, 뭐 탈스펙, 스펙 초월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들었어요. 2013년도에. 네. 그렇다면 2014년도에도 이런 분위기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 5가지 단어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 이제 스펙이라는 내용들이요. 기존에는 한 5개 정도의 스펙을 중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안티 스펙이라 그래서 뭐 스펙을 이제
뭐 거부하는 그런 의식들이 나타나니까 반대로 다양한 스펙이 총 8개가 되는 그런 또 이런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8대 스펙이었죠. 네네네. 네.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쌓도록 뭐 구직자들에게 안내를 하게 되는 이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고용률은 일부 상승했단 말이죠. 청년 고용률은.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실제 선호하는 직장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비선호적인 직업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에 채용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청년 고용률이 올라갔다라고 해도 큰 의미가 있지는 않더라. 그러면 내년 시장도 그렇게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 역량 중심이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기존에 스킬 위주의 취업 전략을 갖고 오고 스펙 위주로 갖고 오다 보니까 실제 업무에 활용을 할 때 업무 중심이 아니더라는 거죠. 인재 자체가 스펙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을 쓰기에는 업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면접 자체가 업무, 역량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량 중심이라는 단어가 이슈가 많이 됐고요. 내년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적으로 될 것 같고 네 번째, 열린 채용이라든지 탈스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이슈가 돼서 실시가 됐는데 실제 구직자들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기존의 스펙을 보는 회사들도 있고 실제 이 열린 채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변화의 시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또 문제는 면접관들이 이 면접을 보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던 방식이 너무 익숙하더라는 거죠, 면접관들도. 그래서 열린 채용을 진행을 하긴 하지만 실제 진행을 하고 났더니 스펙과 동일한 채용이 이루어지기도 하더라. 이런 게 조금 과도기적인 부분이어서 내년에도 이런 것들을 이슈화시킨다라고 하면 조금 더 체계적인 열린 채용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창의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업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다 보니까 실제 기업들이 생존하는 것들은 인재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력이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라는 것들이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면접 질문에 창의력이라든지 창의력을 발휘했던 사례라든지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경향들이 내년까지도 계속 2014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서 2013년을 잘 분석하신 다음에 2014년까지로 상반기까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펙을 초월해서 보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고 스펙보다 또 역량을 중점적으로 보는 기업들도 늘어난 2013년이었습니다. 강원준 대표님, 그러면 강원준 대표님이 보는 또 다른 변화들 주목해서 봤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대차의 CEO가 간다, 뭐 캠퍼스 PR, 그다음에 SK 바이킹 챌린지, AK 그룹의 열정 캐스팅,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 회사의 홍보적인 측면과 맞물려서 채용까지 같이 이어져 가는 프로그램들이 많긴 했지만 사실 2014년도에는 이런 완전히 열린 채용만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네. 또 지원서의 변화와 혹은 면접의 변화까지 같이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까지 지금 자기소개서의 형태 자체가 자기소개서 성장 과정, 뭐 성격의 장단점, 뭐 이런 일반적인 형태가 나왔다면 이제 13년도, 12년부터 사실 거의 시작이 됐는데요. 네.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혹은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발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뭔가 그 기업을 알아야 쓸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의 정보를 우리가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자신의 열정만을 가지고 바라본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좀 약할 것 같고요. 2014년도에는 기업의 정보와 혹은 직무의 정보까지 같이 분석하고 취업 전략을 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그런 변화에 따른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네. 열정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자, 자기소개서 질문을 통해서도 그런 걸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왔던 자기소개서 항목은 일반적인 성공했던 사례를 써라라는 형태였지만 네. 이제 지금 나오는 경우들은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했는가, 또한 직무라는 거를 그 직무에 관련된 역량을 갖추기 위한 본인의 노력과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는가라는 그런 측면으로 좀 실질적인 역량을 보는 그런 질문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더 특이한 점을 보면요. 2013년도의 통계 조사 결과
그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이력서의 스펙 비중은 조금 5% 정도 낮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네. 그다음 면접의 이제 비중 자체가 조금 3.6%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났다라는 그런 통계 결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측면을 본다면 이력서에서 보는 스펙은 조금 비중을 줄였지만 자기소개서는 좀 더 많이 보게 됐고 또한 면접에서 인성적인 측면도 많이 보긴 하지만 이 자기 이력서 상에서 스펙을 보지 않았던 거를 면접에서 추가적으로 실무형 면접으로 변화시켜서 판단을 한다. 이런 것도 좀 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기소개서가 좀 변화하고 있다 네. 이런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진정성 부분이라든지 시사적인 부분을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또 체크할 수 있도록 질문들이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구직자들에게 보통은 면접을 통해서 진정성 같은 걸 확인을 했다면 네. 자기소개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소개서에서는 이제 항목 자체가 좀 트렌드를 보자면 네. 예전에는 20개였던 기업이 있었다면 네. 이제는 질문이 9개, 8개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은 줄어들었는데 희한하게도 글자 수는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리고 글자 수가 많아진 반면에 질문 자체도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를 인사 담당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주고 그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들을 구직자에게 직접 주자라고 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서류 전형에서 이제 이력서 비중이 5% 낮아졌다 이런 통계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면접이 그만큼 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 예. 얘기는 면접 절차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복잡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딱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일단 면접 절차가 1차에서 끝나는 기업들은 거의 없어졌고요. 이제 2차 혹은 3차 혹은 길게는 6차까지 가는 기업들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 좀 더 특이한 형태는 합숙 면접이나 혹은 심층 면접 혹은 구조화 면접 혹은 임원진 면접까지 조금 다양한 형태로 면접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구직자들을 판단하다 보면 1차 면접에서 한 번을 판단하는 것보다 2차, 3차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그 평가 점수 자체가, 평점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가져간다면 조금 더 리스크를 덜 느끼고 채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다양한 취업 변화의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2013년에 시작된 변화의 흐름이 2014년도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렇다면은 2014년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돗자리 한번 깔아주세요. 예. 2014년에는 성장세가 감소될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사실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네. 만약에 이런 이슈가 됐다라고 하면 정부에서는 이제 대책 같은 걸 준비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예산이 조금 더 확충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고용 안정형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들이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고 이렇기 때문에 14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2013년에 얘기했던 열린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2014년까지도 열린 채용, 이런 채용들을 편견 없는 사회의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확충시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서비스업이라든지 사회 간접 자본에 관련된 일자리라든지 이런 자리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추세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일자리에 대한 것들을 감안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하이테크 산업이라든지 스타트업이라 그래서 프로젝트형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 좀 궁금한 게 열린 채용이 이제 2013년부터 네. 도입이 되고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네. 사실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좀 있었단 네네네. 말이죠. 네네네. 이거 구직자 입장에서는 준비할 게 더 늘어난 거 아니야? 뭐 이런 볼멘 소리도 있고 그랬는데 네.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을 못 듣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2014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네. 새롭게 어떻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2013년과 2014년을 볼 때는 2013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린 채용 자체가 구직자들도 그렇고 면접관들도 그렇고 명확한 기준 자체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필요한 꼭 직무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진행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갖고 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기업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재를 뽑을 때
어쨌든 적용을 해서 2014년에는 새로운 정책들을 이제 갖고 가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2014년 이후에 좀 채용 시장 한번 본다면 어떻습니까, 강원준 대표님? 뭐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거의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실무형 인재를 뽑자라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실무형 인재라는 그 사람들을 뽑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입하는 건 2014년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볼 것 같은데요. 근데 한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면 그 2013년 혹은 2012년에는 경기가 좋진 않았지만 네. 좋아질 거다라는 이 긍정적인 생각들을 좀 기업들이 많이 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네. 근데 2014년에는 경기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자체가 사실 어쩌면 채용을 좀 더 줄이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학생들이나 구직자들에게는 조금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 그리고 명확한 자기만의 역량 이 자체를 좀 방향성 있게 보여줘라라는 그런 말을 하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자, 뭐 색이 있는 인재가 되어라. 평범하지 않고 그렇죠. 예, 예. 개성을 보여줄 수 있고. 네. 자신만의 어떤 확실한 자신감, 능력을 좀 어필하면은 창의력 인재를 원하는 2014년 채용 시장에서도 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창의력이 중요하겠죠. 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창의력이라는 부분이 0에서 시작하는 창의력이라기보다는요. 1에서 플러스 알파를 시키는 창의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성적인 색깔, 가치관에 대한 색깔,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 이 자체가 명확한 사람들은 거기서 기업의 인재와 혹은 기업의 인재 상과 혹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적인 역량들을 덧붙이기가 참 좋은데요. 많은 구직자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면접에 가서 혼나고 오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쓸 게 없어지는 이런 자기만의 색깔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조금 더 좀 탈락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스토리가 좀 더 강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매번 드리는 것 같습니다. 뭐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질문 자체는 수가 줄어드는데 글자 수는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얘기는 좀 더 자기 이야기를 스토리처럼 풀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 역량을 좀 더 자기소개서에 스토리텔링을 잘할 수 있을지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대표님. 그 저번 시간에 그 행동 기반 면접이라는 얘기들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면접 자체는 역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역량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직자가 본인을 잘 탐색하는 것들이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과 매칭했을 때 그 기업이 원하는 역량하고 잘 매칭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이 역량을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원하는 역량을 잘 탐색을 하고 입사 지원서에 그것들을 경험과 실제 자기가 했던 활동 위주로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입사 지원서에 썼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면접에서 보다 더 그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들을 잘 정리를 해서 얘기하는 게 좋고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가 길어졌다라는 얘기 자체는 사실감 있는 스토리, 경험 위주의 스토리를 구직자들에게 원하는 거거든요. 면접관들이. 네.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이제 구직자들 분들이 잘 하셔야겠죠. 네. 근데 글 쓰는 실력만 너무 키우면 어떡해요? 작가적인 자기소개서. 경험도 따라야 되겠죠. 자기소설 되면 어떡합니까? 책을 보시면 다양한 책의 종류가 있잖아요. 뭐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이럴 텐데 실제 어떤 기준을 갖고 가느냐의 문제인데 그 면접관들도요 굉장히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정말 진실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 안에서 정말 이게 소설인 건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내가 얼마나 사실적으로 담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면접관의 보는 눈도 사실은 구직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정말 생생하게 드러내도록 담는 것이 정말 좋겠죠. 네, 그래요.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이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참 스토리텔링 부분에 대해서 강조되는 부분이 잘 많은데. 쓴다고만 되는 게 아니군요. 그래요. 기왕이면 네. 자기가 경험한 것 중에 그거를 좀 극적으로 잘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 역량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준 대표님도 좀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말씀 주신 그 진정성과 여러 가지 팩트를 좀 써라라는 말씀에서 좀 더 더불어서요. 직무 분석과 기업 분석을 좀 더 꼼꼼하게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직무라는 직무가 무엇을 하는 일인가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들은 뭔가 구직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한 직무만이 아니라 기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업에 왜 지원했는가를 쓴다면 사실 이게 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실 필요한 이유가 기업에서 자기소개서에 아예 질문 자체가 나옵니다. 우리 회사가 발전하기 위한 10년 후의 방법, 혹은 우리 회사가 발전을 위해서 고쳐야 될 문제점,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자기소개서의 질문으로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구직자들은 기업을 분석하는 데서 좀 더 시간을 투자하고 그 기업에서 필요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팩트, 요걸 연결시킨다면 훨씬 더 자기소개서가 좋은 그리고 진실성 있는 부분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2014년도 채용 시작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구직자분들은 참 기대보다는 네. 막막함이 더 사실 크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량이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2014년에는 역량 중심으로 채용을 하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뽑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직자들은 본인 스스로 역량을 탐색을 하고 이런 역량들을 잘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창의력이라는 건 실제로 그냥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그런 것들을 쌓아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 역량뿐만이 아니라 열린 채용이라든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이슈화 되잖아요. 2014년에.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을 하셔야겠는데 아까 스펙과 열린 채용이 과도기로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셔서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략 자체를 잘 세우셔서 취업에 성공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강원준 대표님도 네. 예,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학생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신규 구직자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생각해 보면 신규 구직자만이 아니라 그 재취업을 위한 어떤 경력 단절 여성, 혹은 뭐 아까 얘기했던 고졸이나 혹은 초대졸 채용이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네.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구직자들에게 한번 말씀드린다면 네. 생각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그리고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제가 교육을 막상 나가보면 실제로 그 수업 태도가 나쁜 게 아니라 네. 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구직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교육을 또 양성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보다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그에 따라서 자신을 한 번 더 피드백 받아보는 수준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이제 채용에 대한 이 형태를 많이 달리하고 그다음에 뽑는 어떤 규모 자체를 좀 달리하면서 시기가 굉장히 크게 틀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달 혹은 9월 달에 뽑는 공채에서 좀 벗어나서 거의 대부분 상시 채용이나 수시 채용 혹은 인턴 채용이 공채로 이어져 버리는 그런 채용으로 좀 더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계속해서 정보의 문을 열어놓고 두드린다면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조금 더 열정적인 인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뭐 네. 대기업 공채 소식은 빠른데, 네. 예, 뭐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소식은 뭐 그런 일자리들은 또 이렇게 금방 또 우리가 쉽게 찾기가 좀 쉽지 않아요. 정보가 많지가 않죠. 네, 앞으로 좀 정보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고졸 재취업 말씀하셨지만 정보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사실 어디서 찾으면 좋을지 실제적인 좀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고졸 채용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그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 박람회나 네. 혹은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상반기에는 3월 초 그리고 하반기에는 8월 말 정도에 거의 열린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 시기에 이제 그 채용 박람회를 활용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 가장 빠른 거는 이 고졸이든 초대졸이든 사실 이 정보 자체가 뭔가 온라인에다가 오픈되어 있다기보다는 각각의 학교나 각각의 어떤 단체별로 정보가 따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지역별로 정보들이 개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가장 가까이 있는 관련 기관 이쪽을 좀 열어놓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일반적인 온라인보다는 학교와
그리고 단체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 이런 쪽을 활용하신다면 좀 더 좋은 소식을 빨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앞에서도 소개를 저희가 해드렸지만 2014년도에 5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박람회가 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곳곳에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열정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2014년 취업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저희가 보내드렸는데요. 자, HR 컨설팅의 강원주 대표님 그리고 SH 커리어 컨설팅의 김수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취업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 있다.